12주차 디지털 경제와 금융위기 기술과 금융의 융합. 1. 서론. 21세기 세계 경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급속한 구조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모바일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생산과 소비, 노동시장,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경제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기존 산업 중심 경제에서 데이터 중심 경제로의 이동을 촉진하였다.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핀테크 FINTECH, 디지털 자산, 알고리즘 거래 등은 금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불평등과 독점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며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연결성을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과도한 자유화와 투기적 금융 구조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본 강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플랫폼 경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살펴본다. 또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현대 자본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디지털 경제의 부상. 2.1 디지털 경제의 개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이코노미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경제 활동의 핵심 자원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전통 경제가 토지, 노동,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정보,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핵심 생산 요소로 기능한다. 즉, 경제 활동의 중심이 물리적 생산에서 디지털 정보 처리와 데이터 활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보의 실시간 이동과 연결성의 확대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전 세계의 소비자와 기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특정 지역과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였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위치 정보, SNS 활동 등을 분석하여 소비 패턴을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마케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기업 전략과 금융 투자, 물류 시스템, 광고 운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온라인 쇼핑, 디지털 콘텐츠 소비,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을 일상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중심 소비에서 온라인 중심 소비로 빠르게 이동하였으며 기업들 역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디지털 경제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2.2 산업 구조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통 산업 사회에서는 제조업과 공장 생산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생산 시설과 노동력, 자본 축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네트워크 등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애머잔, ALIBABA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제조업 중심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애머잔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 AWS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애플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앱스토어와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플랫폼 중심 경제의 확대이다. 플랫폼 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조직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이 직접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구조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플랫폼 기업은 거래 공간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전통 산업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산업과 결합되고 있다. 금융 산업 역시 핀테크 FINTECH와 결합하면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산업 구조의 양극화도 심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전통 산업은 경쟁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다. 2.3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반 경제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노동 형태와 고용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긱경제기그 이카노미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긱경제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기 계약과 임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배달 플랫폼, 차량 공유 서비스,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 등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에게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체계를 약화시키는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의료보험, 연금, 실업보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둘째, AI와 자동화 기술은 반복적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과 로봇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 산업에서는 자동 분류 시스템과 무인 배송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금융 산업에서는 알고리즘 거래와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도 챗봇과 AI 상담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숙련 디지털 인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증가하는 반면 단순 반복 노동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접근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불평등과 사회 안전망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노동 보호와 사회적 포용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3.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기반 경제. 3.1 플랫폼 경제의 개념.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면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산업 경제에서 기업은 상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에서 기업은 반드시 상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대신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다시 말해 플랫폼 기업은 생산자라기보다 연결자이며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규칙과 흐름을 설계하는 조직자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는 구글, 미터, 애머잔, 유버, AIRBNB, TENCENT, ALIBABA 등을 들 수 있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광고주를 연결하고 미터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간 소통과 광고 시장을 결합한다. 애머잔과 ALIBABA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유버와 AIRBNB는 차량이나 숙박시설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이동과 숙박 서비스를 조직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고 사용자 참여를 확대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축적한다. 플랫폼 경제의 핵심 원리는 네트워크 효과이다. 네트워크 효과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판매자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소비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판매자가 입점하려 한다. 이처럼 플랫폼은 이용자 증가가 다시 이용자 증가를 불러오는 자기 강화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플랫폼 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승자독식 현상을 강화한다. 초기에는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많은 이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규모가 곧 경쟁력이며 데이터 축적량이 곧 기술적 우위로 이어진다. 따라서 후발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기존 대형 플랫폼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원이다. 오늘날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정보, 위치 정보, 클릭 패턴, 시청 시간, 친구 관계, 관심사 등을 수집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소비자 행동 예측, 인공지능 학습,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된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알고리즘은 더 정교해지고 알고리즘이 정교해질수록 이용자는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시 더 많은 데이터가 생산된다. 데이터 기반 경제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업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여 생산과 유통을 효율화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의료, 교육, 금융, 교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플랫폼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 창작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또는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도 동반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사회화의 위험이다. 이용자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자신의 행동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한다. 문제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분석되며 누구에게 활용되는지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은 개인의 소비 습관, 정치적 성향, 사회적 관계,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광고뿐 아니라 여론 형성, 선거 캠페인, 사회적 통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플랫폼 경제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유버, 배달앱, 프리랜서 플랫폼 등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그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노동시간의 자율성을 얻는 대신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임금보호, 단체교섭권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자유로운 노동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가 있다. 검색 시장, 온라인 광고 시장, 앱스토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수의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플랫폼의 규칙을 직접 설계하며 수수료 구조, 검색 노출, 광고 단가, 데이터 접근 권한을 통제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 넷째, 알고리즘 권력의 문제가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어떤 게시물을 노출할지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문제이다.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 콘텐츠를 우선 노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짜뉴스, 혐오 표현, 정치적 양극화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게 작동할 경우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검색 엔진, 앱스토어, 메신저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의무와 금지 행위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에서도 구글, 애머잔, 미터,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과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기반 경제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가 되었다. 그것은 효율성, 편리성, 혁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독점, 감시, 불평등, 노동 불안정,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플랫폼 경제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성,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업 성장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세우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의 문제이며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는 어떤 규범과 제도로 그것을 통제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4. 기술과 금융의 융합. 4.1 핀테크 FINTECH. 핀테크는 금융 퍼낸스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의미한다. 과거 금융 서비스는 주로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와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인터넷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핀테크 사례로는 모바일 결제, 인터넷 은행, 디지털 투자 플랫폼, AI, 금융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모바일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송금과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 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 앱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예금, 대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투자 플랫폼은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AI 금융 서비스는 고객의 소비 패턴과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한다. 핀테크는 금융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제출, 긴 심사 과정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보안, 과도한 대출, 금융 투기와 같은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의 발전은 혁신뿐 아니라 안정적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함께 요구한다. 4.2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연구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의미한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자산과 달리 국가의 통화, 주권과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지털 화폐는 여러 장점을 가진다. 첫째,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금이나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게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며 국경 간 거래에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금융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금 발행, 운송, 보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보다 투명한 거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국가의 통화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 통화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CBDC는 금융 소외계층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기본적인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CBDC의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국가 감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논쟁을 낳는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을 경우 국가는 개인의 소비와 자금 흐름을 지나치게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는 효율성과 통제 가능성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4.3 AI 기반 금융 시스템. AI는 금융 분야 전반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 신용평가, 보험 분석, 투자 전략, 사기 탐지, 고객 상담, 리스크 관리 등이 대표적인 영역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소득, 직업, 담보, 거래 이력 등을 중심으로 신용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AI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상환 가능성이나 금융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적합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AI는 질병 위험, 사고 가능성, 보험금 청구 패턴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투자 분야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제안한다. 또한 AI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감지하여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된다. 그러나 AI 기반 금융 시스템에는 중요한 위험이 존재한다. 첫째, 데이터 편향의 문제이다.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신용평가나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자동화 오류의 위험이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그 오류는 빠른 속도로 대규모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시스템 리스크의 문제이다. 많은 금융기관이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금융의 구조, 국가의 통화정책, 개인의 경제생활, 시장 안정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흐름이다. 핀테크, 디지털 화폐, AI 금융은 금융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과 통제, 금융 불안정의 위험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미래의 금융 시스템은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투명성, 공정성, 보안성,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5. 결론. 디지털 경제는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산업 경제가 토지, 노동, 자본,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면 오늘날의 경제는 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인공지능, 디지털 금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 소비 구조, 노동 형태, 금융 시스템, 국가의 규제 방식까지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기반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빠르게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은 맞춤형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핀테크, 인터넷 은행, 모바일 결제, AI 금융 서비스는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점에서 디지털 경제는 혁신과 편리성,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